자, 10차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바로 학습지 정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처럼 뭐뭐이면 뭐뭐이다 꼴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죠. 이처럼 일상어에서도 사용되는 문장 형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제 x는 2이면 x 플러스 3은 5이다 해서 두 조건 x는 2와 x 플러스 3은 5를 각각 p와 q라고 둔다라고 하면 이 명제는 p이면 q이다 꼴이 된다. 일반적으로 두 조건 p, 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p이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하고요. 이때 p를 p이면 뭐뭐이면이니까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해요. 가정과 결론. 자, 그럼 이처럼 조건 그 자체는 명제가 될 수는 없지만 두 조건 PQ를 P면 Q이다로 표현하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명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참 거짓을 판별을 해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형태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활용해서 판별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n이 4의 약수이면 n은 8의 약수이다 해서 두 조건 n은 4의 약수이다를 p, n은 8의 약수이다를 q라고 뒀을 때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두면요. 4의 약수는 1, 2, 4가 되고 그리고 8의 약수는 1, 2, 4, 8이 되겠네요. 그럼 포함관계를 비교해보면 1, 2, 4가 있고 1, 2, 4, 8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러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4의 약수는 모두 8의 약수이므로 명제에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는 거예요.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판별할 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활용한 걸 생각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한편 명제 n이 4의 약수이면 n이 6의 약수이다 해서 두 조건 n은 4의 약수이다를 p, n은 6의 약수이다를 q라고 뒀을 때 진리집합을 p랑 q라고 두면 그랬을 때 포함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집합 p랑 진리집합 q를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4가 q에 속하지 않죠.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 원소가 하나라도 속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게 되죠. 즉 4의 약수 중에는 6의 약수가 아닌 것이 있으므로 명제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p이면 q이다 형태에서 참 거짓을 판별할 때 우리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자, 정리해 볼게요. 진리집합을 p랑 q라고 둘 때 p가 q에 포함이 되면 명제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고요. 포함이 되지 않으면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기 아래 보면 참고. 이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여도 되고요. 또는 조건 p에서 진리집합 p에는 속하지만 조건 q의 진리집합 q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즉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발레를 찾아도 돼요. 방금처럼 사는 q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찾고 따라서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x가 5보다 크다를 조건 p라고 두고 x가 3보다 크다를 조건 q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진리집합은 라지 p로 표현 가능하고 x와 x는 5보다 큰 원소들의 모임. 다음에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두고요. x와 x는 3보다 큰 원소들의 모임이 있죠. 그러면 포함관계가 x가 3보다 크다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x가 5보다 크다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x가 3보다 크다는 q집합, 여기는 q집합,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크다는 p집합이죠. 따라서 p집합이 q집합에 포함이 되는 형태잖아요.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이 되므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 방법으로 조건 p랑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p,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p라고 뒀을 때 x의 제곱이 25가 되는 실수는 마이너스 5와 5가 있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를 조건 q라고 뒀을 때 q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두면 값이 5 하나만 있죠. 자, 그러면 이 라지 p,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될까요? 마이너스 5 때문에 부분집합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보여도 되고요. 발레를 이용해서 보여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5가 q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15쪽 넘겨서 자, 이제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이면 q이다 해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거나 위치 포인트,
그리고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 해서 그냥 주어진 명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치도 바꿔보고 가정과 결론을 부정을 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x가 1이면 절대값 x는 1이다 해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쪽이 가정, 여기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서 절대값 x가 1이면 x는 1이다. 자,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문장을 생각을 해봐도 되고, 또는 바꾼 다음에 부정을 해서 절대값 x가 1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다. 이처럼 위치도 바꿔보고 부정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명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P이면 Q이다 해서 Q이면 P이다를 P이면 Q이다의 역이라고 해요. 즉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게 여기예요. 이처럼 x는 1이면 절대값 x는 1이다. 여기서 위치를 바꿔서 절대값 x가 1이면 x가 1이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역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바꿀 역자를 써서 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바꿔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각각의 조건들을 부정을 해줬잖아요. not q이면 not p이다를 p이면 q이다에 우리는 대우라고 해요. 대우. 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p이면 q이다 이 형태에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P이면 Q이다 해서 부정도, 각각을 가정도 부정해보고 결론도 부정해보는 명제를 생각해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부정을 해서 명제를 생각해볼 수도 있죠. 그죠? 이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P이면 Q이다라는 주어진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바꾼 이 형태를 우리는 바꿀 역자를 써서 역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도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역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위에서 대우라고 했던 것은 한번 바꾸고 나서 가정과 결론을 한번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부정을 한 걸 우리는 대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해서 Q이면 P이다로 한번 바꾸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정을 한 이 부분이 대우가 되겠죠. 따라서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쪽이 대우가 된다. 마찬가지로 Q이면 P이다가 명제라고 했을 때 위치를 바꾸고 가정과 결론 위치를 바꾸고 한번 부정을 해준 이쪽도 대우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예제 2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를 각각 말하고 그것의 참과짓을 판별하시오. x의 제곱이 9보다 크면 x가 3보다 크다. 이 명제에 대한 역을 써보면 뭐뭐이면 을 중심으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야겠죠. 앞에 있는 이 조건을 P라고 두고 뒤에 있는 이 조건을 Q라고 둬볼게요. P와 Q요. 그러면 역은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겠죠. 즉 x가 3보다 크면 x의 제곱은 9보다 크다. 자, 이 명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대우도 써볼게요. 대우는 한번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상태에서 부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x는 3보다 크면의 부정은 x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은 9보다 크다의 부정은 x의 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여기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하려면 방금 설명했듯이 집합을 활용해서 진리 집합을 활용해서 판별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x는 3이라는 이 Q에 대한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을 이용하고 한번 부정하려면 진리 집합에 대해서 조건의 부정은 이제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걸 직접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을 써보면요. x바 x는 조건 P가 x의 제곱이 9보다 크다잖아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진리 집합 Q는 x는 3보다 크다라고 있기 때문에 x바 x는 3보다 크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P의 여집합은 x의 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진리 집합이기 때문에 x바 x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x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해보려면 x가 3보다 크면 x의 제곱이 9보다 크다. x가 3보다 크면 x의 제곱이 9보다 크다. 우리 역은 여기서 P이면 Q대 역은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되잖아요. 즉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에 포함이 되면 이 명제는 참인 거예요. 근데 진리집합 Q는 x가 3보다 큰 원소들을 모아둔 거고, 진리집합 P는 x가 3보다 큰 원소들을 모아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들도 모아두기 때문에 당연히 Q가 P에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집합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대우도 마찬가지로 조건 기호로 한번 써보면 얘는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봐야겠죠. 근데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속해요, 안 속해요? Q의 여집합은 이렇게 보면 3을 기준으로 더 작거나 같은 모든 요소들, 이게 Q의 여집합이죠. Q의 여집합. 그런데 P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게 P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즉 not Q이면 not P다라는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보여도 되고 또는 반례 하나만 찾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 P의 여집합에는 마이너스 4가 없는데 Q의 여집합에는 마이너스 4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4가 Q의 여집합의 원소이지만 마이너스 4는 P의 여집합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반례를 하나 찾아준 거고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